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 크리스마스 이브의 거리는 형형색색 조명으로 빛났지만 윤서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부를 움켜쥔 채 자동문 앞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땀이 식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복통은 새벽부터 시작되었지만 서진은 쌍둥이 아이들의 아침을 챙기고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야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키우는 3살배기 남매를 두고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응급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통증이 언제부터였어요? 새벽 4시쯤요. 왜 이제 오신 거예요? 지금 몇 시간째예요?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반년. 그 이후로 그녀의 삶은 오롯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사실로 이동하는 동안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화면에 박경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뒤로 백화점 쇼핑백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응급실이야. 수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뭐? 수술? 또 왜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보다 짜증이 앞섰습니다. 복통이 심해서 뇌출혈 의심된대. 도윤이랑 다윤이 좀 봐줄 수 있어? 아니, 서진아. 오늘 우리 뮤지컬 표 끊어놨잖아. 내 아빠랑 1년 만에 나가는 건데.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아파. 제발. 그럼 내 동생한테 전화해봐. 우린 안 돼. 다현이는 부산이잖아. 기차로 4시간 걸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 애초에 혼자 키우겠다고 고집부린 게 누군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 메시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CT 촬영을 마치고 응급실 침대에 누웠을 때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복강 내 출혈이 확인됐어요. 난소낭종 파열로 추정됩니다.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2시간 정도요. 보호자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제가 할게요. 혼자 와도 되죠? 의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환자가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반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은 딱 한 번 나타났습니다. 문상객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힘들다는 말만 남기고요. 그 이후로 서진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쌍둥이 육아, 프리랜서 일, 집안 살림. 그래도 그녀는 매달 빠짐없이 부모님 통장에 250만 원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은퇴 후 따로 수입이 없었습니다. 서진의 돈으로 강남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골프 치러 다니고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서진이 힘들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린 널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했어. 내가 보내는 돈은 효도야. 당연한 거지. 효도. 서진은 그 단어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각인된 단어였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 것. 집안의 체면을 지킬 것. 남들 앞에서 부모를 빛낼 것.
환자분, 수술실 들어가실 시간이에요. 젊은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 정민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미나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아이들 유치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는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연락할 곳 알려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한테 사정 설명하고요. 제 핸드폰에 유치원 원장님 번호 있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웃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그녀 안에서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가는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33년을 살며 그녀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오랜 시간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상보다 출혈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서진이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불빛들이 멀리 반짝였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미나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목이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물을 적신 거즈로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분께 부탁드렸어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나는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소은 씨라고 트라우마 전문 돌봄이세요. 유치원에서 아이들 데려와서 지금 환자분 집에서 저녁 먹이고 계세요. 모르는 분인데 괜찮아요. 소은 씨는 제 대학 선배예요. 소아심리 전공하셨고 특히 부모 상실 경험이 있는 아이들 케어를 전문으로 하세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움인지 안도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오히려 더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병실로 이동한 뒤 서진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 윤태수의 이름으로 계좌이체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150만 원 출금, 골프장 연회비였습니다. 서진이 매달 보내는 돈으로 낸 것이겠지요.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복부에서 통증이 밀려왔지만 마음의 통증이 더 깊었습니다. 오후 8시 한소은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가디건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서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 잘 재웠어요. 사진 찍어왔어요. 화면 속 쌍둥이 남매는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도윤은 아빠가 사준 로봇 인형을 안고 윤다윤은 엄마 향수가 묻은 스카프를 베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녁은 김치찌개랑 밥 해줬고요. 둘 다 잘 먹었어요. 다윤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서 쉬고 계신다고 설명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나 언니한테 들었어요. 상황이 많이 힘드시죠?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당분간 아이들 봐드릴게요. 퇴원하실 때까지요. 비용이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은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서진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소은은 조용히 휴지를 건네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밤 10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은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네, 엄마. 그래. 잘 됐네. 근데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 서진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12월 25일 자정이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수술했잖아. 그래서 그게 돈 안 보내도 되는 이유야? 지금 그 말이 나와요? 당연하지. 우리 카드값 결제일이 28일이야. 내가 늦게 보내면 우리 신용 문제 생긴다고. 서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뮤지컬 티켓 날렸잖아. 1인당 15만 원짜리였어. 너 때문에 30만 원 버렸다고. 제가 응급수술이었는데요. 응급이면 뭐 어때? 우리가 가봤자 뭐 해줄 것도 없잖아. 미리 계획 세워서 아픈 것도 아니고. 엄마,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옆 병실에서 누군가 벽을 쾅 쳤습니다. 서진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어요. 뇌출혈로. 그래도 안 죽었잖아. 지금 멀쩡하게 전화하고 있고. 서진아, 엄마 아빠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넌 우리한테 빚진 거야. 그 빚을 갚는 게 효도고. 서진은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습관이 손을 붙잡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 끊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게 예의라는 것. 내일 당장 이체해. 알았지?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침대에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팠지만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미나가 야간 순찰을 돌다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을 보고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괜찮아요. 거짓말. 울었죠?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나는 침대 옆에 앉아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요? 서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이 일 10년 넘게 했는데요. 응급실에서 제일 슬픈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서진이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온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인 사람이요. 미나의 말이 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부모님 기대에 맞춰 살았어요. 의대 가라고 해서 갔고, 간호사 되라고 해서 됐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아주 간단해요. 거절하는 거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미나는 일어서며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여야 하는지. 문이 닫히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은행 앱이 떠 있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에 부모님 계좌가 보였습니다. 매달 25일 250만 원. 빠짐없이 5년째 이어온 이체였습니다. 서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팝업이 떴습니다.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3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벼운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예.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지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서진은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소은이 아이들과 함께 병원 앞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도윤이와 다윤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당겼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엄마 아파? 다윤이가 서진의 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조금. 근데 괜찮아. 엄마 이제 나았어. 아빠처럼 안 사라지지? 도윤이의 질문에 서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아빠의 부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람으로만 기억했습니다. 엄마는 안 사라져.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진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37통이었습니다. 문자는 50개가 넘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지 않은 것만 100개가 넘어갔습니다. 서진은 메시지를 열지 않았습니다. 알림을 끄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주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송장을 확인하니 보낸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서진이 어릴 때 쓰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상장, 졸업 앨범, 낡은 인형, 메모지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 물건 우리 집에 둘 이유가 없다. 다 가져가라. 서진은 메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동생 윤다현이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다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부산 아니야? 지금 서울역이야. 언니 집으로 가는 중이야. 갑자기 왜? 언니 가족 단톡방 봤어? 서진은 단톡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했습니다. 하지만 다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뭔데? 엄마가 언니 욕하는 글 올렸어. 친척들한테 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꺼. 아니야, 언니. 이건 정도가 심해. 언니가 부모 돈 훔쳐갔다고, 효도는커녕 폐륜 저질렀다고, 언니 남편 사고도 언니 탓이라고.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나 지금 가는 중이야. 곧 도착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윤 씨 집안 대소사방. 43명이 들어있는 방이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리자 어머니가 보낸 장문의 글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께 알립니다. 큰딸 서진이가 부모를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평생 키워준 은혜를 잊고 갑자기 생활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노후 준비도 없이 딸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배신당했습니다. 서진이는 남편도 제대로 못 건사해서 일찍 보냈고 이제는 부모까지 버렸습니다. 이런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래로 친척들의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효도가 뭔지 모르나 봐. 형님, 매형,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법적으로 고소 가능하지 않나요? 서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 이야기까지 끌어들이다니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1시간 후 다현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온 다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진은 현관문을 열고 동생을 안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몰랐어. 뭘?
엄마 아빠가 언니한테 그렇게 심하게 구는지 나는 진짜 몰랐어. 다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현아, 내 언니가 완전히 미쳤어. 우리 돈줄을 끊어버렸다고.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엄마, 언니가 수술했잖아요. 수술이 뭐 대수야.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언니 때문에 카드값도 못 내게 생겼어.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그럼 언니한테 연락해 보세요. 연락? 받지도 않아. 완전히 페류나가 된 거야. 내가 언니 좀 설득해봐. 내가 언니 말 잘 듣잖아. 저는 내가 도와줘야지. 우리 가족이잖아. 언니가 정신 차리게 만들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다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통화야. 나한테 언니 설득하라고 했어. 근데 나는 이상했어. 언니가 수술까지 했는데 왜 부모님은 걱정은 안 하고 돈 이야기만 하는지.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병원에 전화했어. 언니가 입원했던 병원. 간호사님한테 들었어. 언니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응급실 왔다고. 뇌출혈로 수술 들어갔다고. 다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어. 왜 그날 병원 안 갔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괜찮다고 했대. 혼자 할 수 있다고 했대. 완전 거짓말이었어. 간호사님이 그러던데 언니가 울면서 전화했다고. 부모님한테 아이들 좀 봐달라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현도 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내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 맞아. 나도 부모님 말만 믿고 살았어. 언니가 힘든지 한 번도 제대로 안 물어봤어. 두 자매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은이 조용히 부엌에서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현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어. 엄마 아빠는 연락 안 할 거야. 당분간. 단톡방은?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글 아래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부모를 버린 게 아닙니다. 제 삶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를 나쁜 딸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글을 올리고 단톡방에서 나갔습니다. 43명의 방에서 스스로 퇴장한 것입니다. 다현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언니 편이야. 끝까지. 서진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선택으로 연결된 가족.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서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켰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똑똑똑. 다시 노크 소리. 이번엔 더 거칠었습니다. 서진아, 문 열어.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다현도 나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해? 모르겠어. 쿵쿵쿵. 이번엔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당장 문 안 열어? 이 페르나야. 복도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웃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언니, 경찰 불러? 아니, 내가 나갈게. 서진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부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경희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아버지 윤태수는 골프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골프 가는 옷을 입고 온 것입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왜 이러세요? 새벽? 내가 우리 전화 한 달째 안 받아서 직접 온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옆집 현관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가긴. 여기서 얘기해. 어머니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윤서진, 넌 지금 부모를 뭘로 보는 거야? 조용히 하세요. 아이들 자요. 아이들? 내 자식들은 소중하고 내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진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아버지가 발로 막았습니다. 이 문 닫으면 경찰 부른다. 경찰이요? 왜요? 너 지금 노인 학대하고 있어. 법적으로. 서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생활비 안 보내는 게 학대예요? 당연하지. 우린 내 돈으로 사는데 갑자기 끊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럼 일하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일하시라고요. 아빠 65, 엄마 62. 일 못할 나이 아니잖아요. 이 버릇 없는 것이.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다연이 나타나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연이 너까지. 언니 잘못 없어요. 잘못 없어? 내 언니가 지금 우릴 굶기고 있어. 아빠는 골프 멤버십 있으면서요? 다연의 말에 아버지가 멈칫했습니다. 그건. 엄마는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150만 원짜리 가방 샀으면서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언니 카드 거래 내역 봤어요. 언니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게 뭐가 어때서? 우리가 딸한테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당연하지 않다고요. 저는 엄마 아빠의 ATM이 아니에요. 이 나쁜 것이. 우리가 너 키운 게 다 뭐가 돼? 그럼 저한테 물어볼게요. 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응급실 갔을 때 엄마 아빠는 어디 있었어요? 그건 뮤지컬 보러 가셨죠? 제가 수술대 올라갈 때 아빠는 뭐 하셨어요? 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카드로 골프장 연회비 내셨죠? 제 돈으로. 넌 괜찮았잖아. 뇌출혈로 죽을 뻔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혼자 수술 동의서 썼어요. 혼자 마취 들어갔어요. 혼자 깨어났어요. 엄마 아빠는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우린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 제가 언제요? 저는 도와달라고 울면서 전화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전화는 뭐였어요? 걱정이었어요? 아니죠. 생활비 언제 들어오냐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파서 죽어가는데 왜 돈 이야기부터 하셨어요? 그건. 왜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야. 우리도 원하는 거 하고 살고 싶다고. 저는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원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넌 우리 딸이잖아. 딸이니까 희생해야 해요? 딸이니까 제 삶은 포기해야 해요? 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33이에요. 저도 살고 싶어요.
아이들이랑 행복하고 싶어요.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요. 우린 내 부모야. 아버지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부모답게 하세요.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아플 때 옆에 있어 주세요. 돈 이야기 말고 제 마음 물어봐 주세요. 손주들 보러 올 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세요. 우린 못하시잖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못하시니까 저도 못해요. 더 이상 엄마 아빠 인생 책임 못 져요. 이 나쁜 년아. 어머니가 서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진은 뺨을 만졌습니다. 따끔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소은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누구야, 넌? 저는 이 집 돌봄이에요. 지금 여기 CCTV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은이 복도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CCTV가 있었습니다. 폭행 장면 다 찍혔어요. 신고하시겠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연락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우셨으니까요. 아버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건 가세요. 안 그러면 제가 경찰 부릅니다. 소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연도 서진 옆에 섰습니다. 이웃들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부모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충분히.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후회했어요. 엄마 아빠 말만 듣고 산 제 인생을요. 이제 안 후회하고 살 거예요. 부모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다연이 안아주었습니다. 소은도 다가와 서진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소은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서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33년 만에 진짜 자유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도윤이와 다윤이가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서 노원구로 옮겼습니다. 평수는 줄었지만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다연이 옆동에 전세를 얻어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엔 아이들과 공원에 갔습니다. 소은은 정식으로 서진의 돌보미가 되었습니다. 주 3회 아이들을 돌보며 서진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미나는 가끔 퇴근 후 들러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김치를 나눠주며 힘내라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선택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일도 달라졌습니다. 프리랜서 일감이 늘어났고 작은 스튜디오를 얻어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면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은 예전보다 적게 벌었지만 삶은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부모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진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박경이었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3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잘 지내니? 엄마는 요즘 많이 생각한다. 내가 그날 한 말들을
내가 울던 모습을, 내 뺨을 때렸던 내 손을,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해. 너를 낳고 키우면서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힘든지, 내가 행복한지. 그저 내가 원하는 딸이 되길 바랐지. 공부 잘하고 착하고 부모 말 잘 듣고 효도하는 딸.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빼앗는 거였다는 걸 나는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다. 너희 아빠랑 나는 지난달에 집을 팔았어. 대출도 갚고 이제 작은 빌라에서 산다. 평수도 반으로 줄었고 골프도 끊었어. 문화센터 강좌도 정리했고 처음엔 원망스러웠어. 내가 우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삿짐을 싸면서 깨달았어. 우리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댔구나.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게 만들었구나. 그건 부모가 할 일이 아니었어. 미안해, 서진아. 지금 당장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고, 그냥 내가 알아줬으면 했어. 엄마가 잘못했다는 걸.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언젠가, 정말 언젠가, 내가 준비되면 도윤이랑 다윤이 얼굴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기다릴게. 엄마가. 서진은 편지를 다 읽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안도와 아픔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 한 달 후, 서진은 부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부모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영과 소은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서진은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녀만의 여정이었습니다. 부모가 사는 빌라는 노원구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오래된 3층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계단을 올라 2층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서진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들어와. 집안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등이 굽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앉아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예전의 위압적인 톤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차 줄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밥은 먹었어? 네. 다시 침묵.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 노릇을 못했어. 맞아요. 서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거절하는 법을 몰랐어요. 경계를 못 그었어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의견을 묻지 않고 우리 뜻대로만 하라고 했으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 모두. 어떻게? 천천히요. 한 번에 바뀔 순 없잖아요. 아버지가 눈을 붉혔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구나. 알아요. 언제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한 모습을요. 제가 아플 때 달려와 주세요. 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선물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그렇게 아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기다리마. 아버지의 말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요. 벌써? 네. 오늘은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현관까지 나오며 어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서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강렬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서진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윤서진이라는 한 사람. 두 아이의 엄마이자 브랜드 디자이너이자 자기 삶의 주인.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왔어? 서진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응, 엄마 왔어. 다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중요한 데 다녀왔어. 어디? 서진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자유로워지는 곳.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연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미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언니 어땠어? 다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다시 만날 거야?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서진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녀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